일단락 주제 세팅 단락이에요. 자, 예시로 도입을 했을 뿐이죠. 필기 똑같이 따라오세요. 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 그게 뭐야, 얘들아? 계약이죠? 계약이죠? 근데 잘 봐. 여기서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지금 보면은 계약을 계속 1단락, 2단락으로 이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글의 주제라는 건 계약이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자, 봐. 일반적인 다른 약속들처럼 서로 의사표시 합체 성립하지만 이때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 차이가 있다. 그럼 봐. 일반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 공통점은 뭐야? 의사표시 합치. 차이점은 뭐야? 법률 효과의 발생. 넘버 원, 넘버 투. 자, 다시. 일방의 의사표시. 두 번째, 합치.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 의무와 권리. 어떻게 돼야 돼? 의무와 권리. 의무와 권리는 법률 효과죠. 그래서 1. 의사표시 합치 2. 법률 효과 발생. 다시. 법률 효과, 권리, 의무는 어떻게 돼? 서로 의무, 서로 권리라고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 있는 키워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력의 문제거든요. 왜 이걸 표현을 못하냐? 연습을 안 해서 그렇다고. 자, 뭐라도 써봐, 지금 빨리. 지금 카메라 이쪽으로 오세요. 쓰고, 자기 걸로 쓰고, 제 거 가지고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교정이야. 빨리 시작. 썼던 사람도 다시 쓰세요. 왜냐면 정답이 지금 없거든. 정답이 안 보여요. 자, 이제서야 너희 힘으로 그 무게를 들기 시작을 했어. 이제 근성장이 시작이에요. 옆에서 내가 보조 쳐주면 확확 늘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귀찮아. 안 해도 뭐 답 나오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굳이 안 한다고 해서 막 눈치 주거나 막 이러지 않으니까 그냥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평소처럼 그냥 숨만 쉬는 상태로 지나갔겠죠.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라고. 자, 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때는 일단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가치가 높은 정보가 주제잖아. 가치가 높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1번 첫 번째. 반복되거나 강조되거나 뒷받침돼요. 됐어? 그러면 계약이라는 키워드가 강조, 반복, 뒷받침되죠. 근데 계약이 뭐래? 두 번 얘기했어요. 1번 그리고 2번. 1번은 뭔데? 의사표시 합치. 2번은 법률 효과 발생.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법률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률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뭐예요? 바로 권리와 의무라고. 내가 아까도 힌트를 다 정답을 이미 줬는데. 얘들아, 권리와 의무는 누구누구한테 있어. 매수인, 매도인에게 있지. 그럼 표가 그려지면 되죠. 자, 법률 효과라는 건 뭐야? 권리와 의무라는 건데, 권리와 의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쪼개. 그래서 정리해. 매도인의 권리는 뭐예요? 대금 청구. 물건을 판 사람의 의무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자, 이제 니네가 나머지 다 채워. 빨리. 귀찮아도 빨리 해. 이거 하고 안 하고가 뒤쪽 문제들을 건드릴 수 있냐 없냐 해서 엄청 차이를 가져오고, 이 구조가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이 구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문제들에서. 당연히 얘는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얘는 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권리 의무는 이렇게 대응 싸움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계약인데, 2단락 초반부를 보니까 그 계약도 뭐의 일종이래? 법률 행위의 일종이래. 그러면 최상위 개념이 뭐가 되는 거예요? 2단락 초반까지 정리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법률 행위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계약이야. 그런데 2단락 초반을 보면 의사표시 합치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고 했으니까 합치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걸 계약이라고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주시고, 표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고요. 아까 내가 그려드렸던 표를 그냥 그리시면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릴 생각도 없고 처리할 생각도 없으니까 아까 내가 정답을 저기다 그려놨는데도 벙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봐. 이게 그대로 이 내용이라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걸 왜 얘기를 하냐? 잘 봐. 의사표시와 법률 효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얘에 따라서 얘가 성립하잖아. 합치에 따라서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둘은 인과관계죠. 그런데 법률 행위는 인과관계야, 상위 개념이야? 상위 개념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법률 행위의 두 가지 요소가 1번 의사표시, 2번 법률 효과인 거야. 그래서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 거라고요. 자, 카메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야. 자, 뭐가 없으면이야? 의사표시가 없으면이야.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선생님, 법률 행위가 없어도 둘 다 없잖아요. 맞아. 맞는데 그건 너희가 정보의 관계를 안 보고 내용으로만 봐서 그래요. 자,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도대체 이 정보에서, 이 글에서 무슨 가치가 있는 정보야? 이 글에서 가치가 있는 정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의 주제가 뭐라고? 법률 행위라고. 법률 행위는 두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1번 요소와 2번 요소. 1번 요소 뭐야? 의사표시. 2번 요소 뭐야? 법률 효과. 둘의 관계는 어떻게 돼? 1번에 의해서 2번이 생겨나. 그래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생겨난다야. 이해됐니? 그걸 묻고 있는 거야. 다시,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만들어? 얘가 얘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인과관계가 지금 성립이 없다고. 법률 행위와 나머지는. 그런데 얘가 얘를 만들면, 없으면 얘가 뭘 알려주고 있어? 인과를 알려주고 있잖아. 얘가 얘의 원인과 결과잖아. 법률 행위와 법률 효과는 인과관계가 아니라니까. 의사표시와 법률 효과가 인과관계지. 그래서 정답 3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구조를 잡으라고 하냐면 법지문은 구조 안 잡으면 틀려. 뭐하러 푸냐? 차라리 자지. 뭐하러 푸냐? 차라리 핸드폰 하지. 뭐하러 푸냐? 딴 생각이라도 하지. 열심히 풀었는데 뭐하러 틀릴 건데? 알겠어요? 좀 내 말이 이해가 되니? 얘들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 특히 시험 시간이라면. 어차피 틀릴 방법으로 하루하루 보내지 마세요. 그건 오답이야. 그리고 인생은 참 무섭게도 습관이기 때문에 자꾸 오답을 찾는 사람은 결국 오답으로 가요. 근데 이건 있어. 공부가 오답이어서 자꾸 공부해서 오답을 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머릿속에 뚜렷한 정답이 서 있어야 돼, 그건. 필기 다 됐니? 이달락 갑니다. 어떡하지, 정말.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으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 청구권, 채권, 이행 의무, 채무. 따라서 채권, 채무가 대응상이다. 하나 더 개념이 나왔죠. 변제라는 개념. 자, 그러면 땡큐하게도 1, 2단락 내용이 여기 다 처리돼 있죠. 변제만 추가하면 돼. 카메라 잠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제가 뭐래? 2단락에 나와 있나? 써봐, 니네가 변제에 대해서. 자, 쓰는데 지문 내용 그대로 들고 오지 마. 지문 내용을 이해해서 여기 있는 표현으로만 써. 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권리는 뭐였어? 채권. 의무는 뭐였어? 채무. 최대한 간결하게 쓰고 제가 써드린 거 한 번 더 정리. 얼른 써. 무해. 빨리 써요, 여러분. 변제가 뭐니? 채무를 이행하면 그 채무에 대응되는 채권이 소멸하죠. 그래서 뭐로? 채무 이행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걸 변제라고 하고,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 모든 법지문에 얘를 가져다 쓸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인생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서명하는 순간이야. 지금은 미성년자니까 여러분의 서명은 법적 효력이 완벽히 있지 않아요. 근데 니네가 딱 2년 뒤에 성인 돼서 서명하는 순간 무한 책임이야. 근데 니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사인하시면 돼. 사인 다 하고 있다니까. 누군가 너희한테 사인하라고 하는 순간 무조건 그냥 습관적으로 대답하세요. 잠시만요. 확인해보고요. 상대방은 씨발 그냥 하시지. 왜 이상한 짓을 하지? 아니 씨발 그 사인했다가 책임질 거냐고. 근데 니네가 그 계약서 내용을 봐봐야 잘 모르겠지. 변호사한테 가져가면 돈 들지. 해결 방법이 뭔데? 이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데 대답을 못 한다니까, 이렇게. 해결 방법이 뭔데?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진짜로. 존나 깔끔하게 대답해줘요. 이 새끼가 3년 전엔 진짜 이상한 새끼였거든? 챗GPT 제미나이가. 지금은 진짜 성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계약서 딱 집어넣고 이 계약서에 따라서 서명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위험성에 대해서 고려해봐. 다 얘기해줘요.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지 않지 우리나라는 10년에 한 번꼴로 무조건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 그런데 내가 이제 경찰서를 갔다 왔어요. 어제. 일이 너무 많다. 당연히 고소하러 갔다 왔죠. 아마 한 500년 전이었으면 칼 들고 쫓아갔으면 됐어요. 50년 전이었으면 주먹 들고 쫓아갔으면 됐어요.
20년 전만 해도 야구 배트 들고 갔으면 됐어요. 요즘은 택도 없어요. 경찰서에 손을 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게 형법하고 민법이 너무나 다르고 이게 깜빵갔다 온 애들은 학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더라. 배워서 와요.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절대로 변호사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고요. 여러분 편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 특히 변호사들이 필요 이상의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알았는데 왜냐면 그게 자기 몸값을 낮추는 거니까. 나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자료나 강의를 다 퍼줘요. 그런데 이게 되게 비상식적인 거야. 상식은 뭐야? 내 자료의 가치를 최대화시켜서 팔아요. 교재, 강의, 영상, 유튜브에 나처럼 다 찍어 올린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되게 소유권이나 법적 개념이 약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좀 당했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원리를 다 이해했다고. 시작이야 이게.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카메라 이쪽으로 오세요. 자, 3달러. 각각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을의 채무는 소유권 이전이고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은 물건의 인도고 마음에 들어서 돈부터 냈고 야 그런데 이 새끼가 나한테 돈을 안 주네? 어떻게 됐어요? 아 죄송해요. 돈을 줬는데 뭘 안 줬어? 물건을 안 주네?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할래? 찾아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적 구제는 불가능해. 사적 구제가 아닌 무슨 구제가 있겠어? 공적 구제가 있겠죠. 그래서 4달락은 이제 공적 구제로 간 거야. 공적 구제의 근거는 뭐니? 실체법, 그 다음에 절차법 중에 뭐야? 절차법이죠. 1번 뭐해? 소를 제기해. 2번 뭐해? 공적 확인받아. 3번 뭐해? 강제 집행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5단락으로 와서 왜 그런지 봤더니 과실로 인해서 이행불능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행불능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겠대? 과실로 인한 이행불능은 무효로서 해결을 하고요. 야, 그래도 나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었는데 과실 때문이라면 문제가 생겼으니 채무불이행대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자, 여기까지 구조 잡아. 자, 3, 4, 5달락 구조 잡아. 뭐라도 써. 한 줄로 정리해도 되고 구조를 그리셔도 되고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뭐든 좋으니까 빨리 그려. 빨리 써. 칠판 필기 하시고.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두 사람 다. 있어요? 없고. 있어요? 핸드폰 볼 일 있어요? 여자친구 없는데? 아, 여자친구 혹시 꼬실 거예요? 그럼 인정. DM 보내는 거면 인정. 너희 선배 중에 학원에 있는 모든 여자애들 DM을 보내는 애가 있어요. 그건 내가 인정. 그건 내가 인정. 남자끼리 DM 같은 이런 게이짓 다게스탄 가야 되는 짓 하고 있지 말고 빨리 구조도나 그리세요. 그 남자끼리 DM 좀 죽고 받지 마세요. 씨발 게이 새끼들이냐고. 구조도 그리세요. 저게 왜 그런 거냐면 여자랑 DM을 하고 싶거든? 근데 여자랑 DM을 못하니까 남자들끼리 하는 거야. 그 남자 꼬시지 말고 여자 꼬시세요. 구조도 그리세요.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해줄 수가 없다. 아마 한 5년 안에 알게 될 거예요. 아, 정말 베이노가 대단한 인간이었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존나 여러 가지 의미로 존나 대단한 인간이었구나.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질 거예요. 씨발 저게 어떻게 됐지? 공부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서울대가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어 지금. 빨리 공부하세요. 진짜 공부 좀 하세요 빨리. 아니 몸을 키워. 둘 중 하나 해. 공부라도 잘하든지 몸이라도 키우든지. 근데 둘 다 해야 돼 사실. 근데 지금 뭐 헬스장이 아니잖아. 나는 헬스장을 가든지 그럼. 빨리 구조도 그리세요. 다 그렸어? 같이 봅니다. 자, 오늘 저는 수업 끝나고 헬스장 가요. 헬스장 가야 되는데 원래 제 루틴은 카메라 저 이쪽 잡아주세요. 카메라 여기 잡혀 있어요? 여기 잡혀 있어요?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3달러 구조도 이제. 죄송해요. 여기 기준으로 다시 잡아주세요. 여기 기준으로. 자, 봐봐 이제. 일단 1, 2달러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3달러 내용으로 왔잖아. 자, 그러면 3달러 내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을 사고 파는 관계에 있었죠. 그럼 그림을 사고 파는 관계에서 매도인은 갑. 을이 소유한 그림이네. 매도인은 을. 매수인은 갑이죠. 자, 일단 갑은 뭐해서? 채무 이행을 했죠. 그래서 갑은 이미 대금 지급을 통해서 대금 청구라는 변제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얘는 없고 얘도 없어. 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전만 남아있는데 갑이 나 돈 줬으니까 내 나라에도 안 내놓는다는 거야. 됐니? 무슨 이행의 상태?
채무 불이행의 상태라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3단락 문제는 뭐냐면 이 표에 의해서 처리가 됐으나 자, 갑의 다시 어떤 문제? 을의 채무 불이행 문제가 생겼어. 됐니? 을의 채무 불이행 문제가 생겼어요. 을의 채무 불이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사적으로 해결 가능하니? 불가능. 공적으로 해결 가능하니? 가능. 됐어? 그래서 공적으로 해결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4단락에서 다루고 있죠. 그럼 4단락 절차를 보자. 1번, 소를 제기해. 2번, 법원의 판결을 받아. 3번, 그러면 강제력은 공권력만 독점하고 있어. 됐죠? 근데 문제는 5단락으로 넘어왔더니 애초에 뭐야? 을의 가실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라고요. 카메라 이쪽으로 잡아주세요. 자, 문제는 과실로 인해서 애초에 이행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뿐만 아니라 이행 불능까지 됐어요. 채무 이행 불능이 됐어. 자,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할 수는 없어. 따라서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애초에 계약 무효가 돼요. 두 번째, 지가 잘못해서 생긴 채무 불이행의 문제니까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돼?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까지 지셔야 되죠. 여기까지 해서 5단락 구조도 정리 끝이야. 빨리 해 이제. 너 이 게임 하니? 하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게임 하는데? 롤 말고 또 뭐 하는데? 피파 또 빨리 하세요 빨리. 자, 이제 루틴이 딱 11시에 수업이 딱 끝나면요.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헬스장을 딱 가서 헬스장이 거기 6층에 있어요, 여러분. 그 윈터 하는데 6층에 있어요. 헬스를 쫙 때리고 거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헬스장 중 하나야. 거기 있는 이 프로 선수가 제일 좀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아무튼 아무 상관없지만 기구가 좋아요. 헬스장이 딱 조지고 이제 집에 가서 자죠. 이게 내 루틴이었는데 뭐 별로 게임도 재미없지만 11시 30분부터 이제 게임을 하게 됐어요. 이제 루틴이 생겼어요. 빨리 필기나 하세요. 그 남자애들끼리 좀 몰려다니지 말고 게임도 제발 남자애들끼리 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잖아.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둘 중 하나라니까. 최고는 뭔지 알아요? 둘 다 하면 돼요. 최고는 둘 다 하는 거야. 아니 둘 중 하나를 해야지. 둘 다 하나니까 씨발 남자 새끼들만 꼬여가지고 둘 중 하나만 해도 돼 진짜. 얘들아 둘 중 하나만 해도 섹시해 보여요. 정말로. 근데 둘 다 하나니까 남자한테 섹시해 보이는 거야. 이해가 안 돼? 5년 안에 무조건 안다니까 니네는. 너희는 진짜 내가 오늘 떡밥 다 던졌다 내가 지금은 말을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 없는 상태야. 이쯤 얘기하면 벌써 딱 감이 와야 되지 않냐?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야. 근데 5년 안에는 무조건 말하지 않아도 니네가 다 알아. 그러면서 씨발 나한테 갑자기 DM 올 거야. 쌤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볼 거야. 나는 그때 분명히 얘기하겠지. 2026년 2월 7일 오후 7시 20분에 나는 얘기했단다. 1번 운동해라. 2번 공부해라. 3번 둘 다 해라. 빨리 해. 못하겠으면 둘 중 하나라도 해라. 둘 다 안 하면 남자가 좋아한다. 둘 중 하나라도 하면은 여자가 좋아한다. 둘 다 하면 여자가 존나 좋아한다. 빨리 해. 했어? 잘했어요. 이쪽으로 와 이제. 카메라 이쪽으로 올게요. 자, 6달러. 자,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이행불능으로 인한 것이고 법률 효과가 의사표시가 아닌데도 발생을 했네. 이걸 뭐라고 하겠대요? 오른쪽으로 합시다. 그래서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써 법률 효과 발생을 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라고 한다. 자, 이제 마지막 7단락. 필기 다 하면서 따라오고 있니? 빨리 필기. 나도 맨날 남자애들하고 게임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게임은 다 남자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애들 더 많이 하더라고. 입도 존나 험해. 너 씨발 진짜 이 새끼들 욕 나올 뻔했어. 엊그제 한번 욕 나올 뻔했어요. 자꾸 돌리더라고 이제. 욕 나올 뻔했어요. 빨리 필기. 필기 다 했어? 필기 다 했어요? 자, 이쪽도 필기 다 했어요? 빨리 필기. 그리고 지금 좀 게임 좀 연습해 놓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여자 생겼는데 게임을 병신같이 하고 있어도 안 되잖아. 기본은 해야지. 자기인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약간 거의 내가 지금 너무 약간 거의 장애될 것 같아가지고 혼자 몰래 한번 게임 연습하고 있어 지금. 필기 다 했죠? 오른쪽 와서.
근데 자꾸 이제 막 그 게임 할 때 막 그런 어떤 캐시템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또 장착하면 안 돼. 그냥 약간 기본이어야 돼. 왜냐면 캐시템 들고 다니면 이 새끼 왠지 막 너무 열심히 하려는 것 같고. 자, 7달러 보세요. 이제 계약 해지를 했고, 왜냐면 계약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단독행위로 계약 해지를 했죠? 계약 해지가 됐으니까 채무는 없죠? 근데 이미 나는 돈을 줬죠? 그래서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 됐니? 자, 여기까지 7달러까지 정리하세요. 카메라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보시면요.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 발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단독행위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써도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더라.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계약 무효가 됐고, 계약 무효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 청구권을 해결할 수 있더라. 필기정리. 자, 이것만 가지고 답이 다 나옵니다. 빨리 필기하세요. 근데 진짜 나중에 진짜 재밌게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남자들한테 그냥 얘기할게. 존나 중요한 거야, 그게. 뭐가, 힘, 파워. 저 도라이 새끼 저거. 어우, 빨리 필게. 왜냐면, 이게, 나도 이제 쭉 살아보잖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남자들이, 내가 뭐 예를 들어 부처님 되겠다 이런 소리가 진짜 진지한 소리야, 나는. 내가 스님 되겠다 진지한 소리인 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자 때문에 살아야 되니? 이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여자랑 잘 되고 싶어가지고 헬스장 가서 하고 여자랑 잘 되고 싶어가지고 공부하고 이게 되게 졸라 자존심 상한 일이거든. 근데 솔직히 얘기하잖아. 니네 나이 때 약간 당연히 저는 공부를 여자 꼬시려고 하진 않지. 야 씨발 공부한다고 여자 꼬셔지니?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 내가. 근데 내가 진짜 보여준다니까. 몸으로 내가 보여줄 거야. 좀 더 알 거야 니네가. 그 내가 운동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공부만이라도 잘하면 씨발 그 퐁퐁이라는 단어를 내가 또 이번에 쓸게 될지 몰랐는데 공부라도 잘하면 퐁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니네가. 공부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도 못하는 새끼는 야, 걔네들은 여러분, 퐁퐁도 못해요. 공부라도 해야 퐁퐁이라도 할 거 아니냐고. 그 다음은 운동하라니까, 진짜로. 졸라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다 발달해가지고, 기구 존나 좋아, 진짜. 와, 존나 좋아요, 진짜. 그래서, 영양, 휴식, 트레이너 유튜브 좀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잘 때리잖아요. 금방금방 붙어, 빨리. 일단 공부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니? 부지런히 사세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 진짜 이거는 지금은 절대 못 얘기하고 5년이나, 이 얘기는 5년에 10년 뒤에 얘기할 얘기인데, 와, 남자들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구나를 요즘 또 새삼 느껴. 나는 아니야. 나는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아. 나는 이미 열심히 했고, 게임 열심히 하고 있어, 게임. 나는 게임이 지금, 게임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미 열심히 살아났기 때문이야. 그런데, 와, 진짜 너희 또래는 정말 존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진짜 장담하는데, 열심히 살잖아요. 보상이 있어요, 그만큼. 근데 그 보상이 잘 들어야 돼. 20대 때 오면, 저는 내가 봤을 때는 대박 보상은 아니에요. 특히 남자애들은 30대, 40대로 갈수록 대박 보상이 한 번씩 터질 거야. 그렇다고 너무 이제 결혼을 미룰 필요는 없고, 진짜 이 사람이다 싶은 확신이 있으면 그거는 잡으셔야 되는 건데, 아마 너희가 그건 알 거야, 너희 스스로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운동이라도 잘하든지, 그러니까 몸이라도 키우든지 아니면 공부라도 해놓으셔야 되는데, 둘 중 하나라도 해야 된다는 거고, 최고는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공부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 능력이야. 능력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건 능력이 아니야. 공부를 잘 하다 보면 그 공부 잘한 걸 다른 걸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생기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걸 돈이라도 치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 공부를 했든 내가 뭘 했든 게임을 했든 돈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면 뭔가 어쨌든 교환하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남자애들은 좀 이 말을 빨리 알아먹어야 돼. 근데 오히려 여자애들이 이걸 빨리 알아먹고 여자애들이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제 좀 알 것 같냐? 야, 저 여자 얘기하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져가지고 저런 집중력 내가 처음 봅니다, 진짜. 카메라 이쪽으로 올려. 내가 니네 심리는 다 꿰고 있지.
근데 진짜 내가 여자를 믿기로 이렇게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스님 되자, 우리 수도승 되자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한테 하트 이런 게이 같은 짓거리 하지 말라고. 남자한테 하트 이런 걸 하고 있어. 자 봅시다. 17번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 잘 봐 얘들아. 기억은 어디서 나온 채권 채무야? 여기서 나온 채권 채무야. 기본적으로 기억 니은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자 그럼 봐봐. 일단 틀린 건 동일한 계약이 절대 아니에요. 기억은 지금 뭐야? 매매 계약이야. 니은은 뭐야? 니은은 뭐야? 단독행위야. 그러니까 지금 기억은 매매 계약이고 여기는 단독행위라니까. 그러니까 일단 성격이 완전히 달라. 이제 하나씩 본다. 자,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이래. 자, 지금 매수인은 이미 이행했죠. 그럼 바꿨어야죠. 뭐라고? 매수인이 소유권 주세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해주면 되죠. 됐니? 그래서 매수인의 청구와 매도인의 이행이죠. 매수인의 청구와 매도인의 이행이죠. 됐어? 자, 2번. 니은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의사표시 작용이래요. 단독행위는 일방이라 그랬어. 일방의 의사표시야. 자, 3번. 기억과 니은은 기억이 이행된다고 니은이 소멸되는 게 왜 아니냐면 둘은 아예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예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둘은 각자 어떤 거야? 그렇죠. 소유권 이전에 채무가 있고 이미 받은 돈에 돌려줄 채무 또는 청구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시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표를 그려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억을 표를 그려서 표현해 보시고 니은을 표를 그려서 표현해 보세요. 카메라 이쪽으로 올게요. 카메라 이쪽으로 올게요. 왜 자꾸 똑같은 걸 시키냐면 이게 그만큼 연습하기 좋은 지문이라서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좀 될 거야. 자 기억 니은을 표를 그려서 표현하세요. 표 저기 있구만. 자, 고개 들어보시면 이게 기억이죠. 의뢰채무. 됐어? 자, 이제 니은도 표 그려서 표현해봐, 이제. 필기해 빨리. 필기 다 하시고 니은도 표시하세요. 자, 하나씩 짓습니다. 일단 이미 일어난 일은 뭐야? 대금 지급, 대금 청구. 다시. 채무는 대금 지급의 채무, 대금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소유권 이전의 채권, 소유권 이전의 채무가 있죠. 자, 기억은 의뢰 소유권 이전 채무지. 자, 그럼 이 소유권 이전 채무는 어떤 상황이냐? 1단계. 각각 의뢰 의사표시가 합치한 계약이죠. 그 계약의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법률효과 오른쪽, 이쪽 표가 생겨났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3단계로 갑의 변제, 갑의 채무이행으로 의뢰 채권이 소멸했다니까. 그 대금 지급에서 대금 청구권이 소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급을 했으니까 채무도 소멸이 됐죠. 그럼 남아있는 건 이 한 쌍밖에 안 남아있어. 이게 바로 기억이야. 그런데 지문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 채무 불이행. 맞죠? 그럼 채무 불이행은 어떻게? 계약 무효로 가야 돼.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이미 지급한 게 문제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의뢰 채무는 뭐야?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할 채무가 생겼지. 갑의 채권은 내가 기존에 준 걸 받을 권리가 생겼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니은은 얘고 기억은 얘라고. 이걸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왜 물어봤냐? 봐봐. 대금으로 채권 채무에 얘가 이 칸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구조처럼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애들 헷갈렸지라고 물어봤는데 애들이 헷갈리기는커녕 여기까지 가져놓았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여기까지 가야 수능 대비가 돼. 필기하세요, 빨리.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지, 지금. 빨리 필기하세요. 아, 일단 사진이나 찍는 건 오케이. 사진 찍는 거 오케이. 빨리 필기하세요.
네, 카메라 이쪽으로 올게요. 카메라 이쪽으로 올게요. 자, 18번 문제. 가해 상황에 대한 설명이요. 결국 체온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자, 을의 과실이 있었죠. 이행불능이 됐죠. 해결 방법은 계약 해제를 해야 무효로 가지. 정답은 1번 끝이네. 이 18량 숫자가 좀 익숙한 숫자야. 제가 얘기 안 했죠, 이번에서. 제가 유치원 때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진짜로 왜 비웃지? 우리 반에 남학생 20명, 여학생 20명 있었어요. 그 중에 18명이 제 여자친구였어요. 왜 안 믿지? 재미가 없었나?